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국에서 생성되는 세상들은 속성을 지니게 되고 무국 역시 불변의 의지와 불변의 마음이 결합한 상태이니 움직인다고 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은 속성에 따라 구별됩니다. 구별되죠. 속성에 따라서. 뒤에 부연 설명이 있겠죠. 비교에 의해 구별되지 않으면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존재가 성립되지 않으니 비교 가능한 속성을 필연적으로 존재는 지니게 됩니다. 그렇죠. 속성에 의해서 구별되지 않으면 그래요. 대상들은 구별되지 않죠.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죠. 이는 절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 역시 속성으로 인해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불변한다, 완전하다, 무한하다는 속성이 포착됩니다. 절대자에게 포착됩니다. 절대자에게서 포착됩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대상들과 구별되게 하여 최고 존재자로 인식되게 하지요. 그래요. 이러한 속성들이 없다면 최고 존재자로 인식되지 않겠죠. 그런 속성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한번 다음에 살펴보겠죠. 국가들도 모두 제각각인데 이는 속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국가들도 속성으로 인해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지인 속성에 의해서. 인간들 역시 동일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이처럼 형식이나 진료할 것 없이 모든 존재는 구별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물질 역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변의 양을 지녔다는 속성으로 인해 공간이나 기타 다른 대상들과 구별됩니다. 또 물질만이 지닌 특수한 속성이 있죠. 물질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불변의 양을 지녔다는 거예요. 불변의 양을 지닌 불변의 몸일 때는 하나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결합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나타난 수만큼 구별되는 속성이 생깁니다. 예전에 설명했죠. 결합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물체들이 생겨나죠. 구별되는. 결합이 고도화될수록 속성의 차이는 동일한 유에 속하더라도 속성의 차이가 크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합이 고도화될수록 더욱더 그래요. 구별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속성이 그만큼 다양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소 둘이 있는데 둘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수소는 그래요. 하지만 인간 둘을 데려다 놓고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면 끝없이 설명할 수 있죠. 수소 두 개가 있어요. 차이를 설명해봐라. 설명할 길이 별로 없죠. 하지만 인간 둘이 있어요. 둘을 비교해보라면 뭐 생김새부터 성격에서부터 그래요. 뭐 다양하게 차이를 설명할 수 있죠. 결합의 고도화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성들도 다른 속성들을 보이지요. 지구와 위성, 목성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으며 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들은 오히려 행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속성 차이가 크지 않지요. 주위를 회전하는 행성들보다 규모는 크지만 결합의 정도는 행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행성이 더 복잡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거죠. 더 구별하기 쉽다는 거죠. 따라서 우주에 생성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상들은 존재하는 수만큼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극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다 설명했죠. 우극을 살필 때 우주의 뿌리 힘으로 인해 움직임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더 구체적이죠. 움직임은 힘에 의해 생겨난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움직임이 무엇이든 움직임이 생기려면 힘이 가해져야 되죠. 따라서 무국 내에 형성된 세상들은 무국의 흐름이 나타나는 이상 흐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다 설명했죠.
그러면 움직임의 형태는 어떠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체 무게의 밀도가 균등하다면 중력이 생길 수 없으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밀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럼으로써도 움직임이 생기겠죠. 밀도의 차이는 물질 간의 특정한 관계를 생성시켜 특정한 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요. 일종의 공전을 일으키죠. 그래요.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돌고, 즉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움직이는 무 상태인 덩어리들은 분리 결합 과정을 거치며 전체 무국의 중심들을 생성시켜 행성이 별을 중심으로 공전하듯이 전체 무국 내의 세상들 역시 중심 세상들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 역시 물질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 무 내에 있는 대상들도 물질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 그래요. 그러한 유사한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같은 섭리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별들이 은하계를 형성하듯이 무국 역시 무국계를 형성하여 공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말만 보면 잘 이해 안 갈 수가 있죠. 예전에 설명했죠. 무국이 있고 무국이 있는데 무국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국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무국계라는 건 뭐냐? 무국계에는 불변이 덩어리가 있겠죠. 불변이 덩어리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질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또 불변이 덩어리가 있고 이 불변이 덩어리는 각각 하나의 세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또 이 중심을 공전하는 또 불변의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국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섭리와 현 시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추리해낸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뤄보는 거죠. 2023년 문제 1. 2023년 한국의 정치 집단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1번 도덕성, 2번 정책에 간직된 뜻, 3번 경제 상황, 4번 재산 정책. 그래요. 도덕성이 큰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정당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시대적인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그랬긴 한데 한국인들이 제일 중요한 덕성이 뭔가요? 공정성이죠. 공정하지 않다 해서 어떤 지지하는 정당인데 지지하는 정당 구성원이나 정당 자체가 공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해서 지지를 철회하냐 이것이죠. 그래요. 비난은 하겠지만 철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 정당을 비판하는 그래요. 원인은 제공하겠죠. 혹은 상대방 정당을 비판하면서 결집하는 정도의 그냥 요인은 돼요. 예를 들어 확인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공정성을 해친 큰 사건 두 개를 꼽아라 하면 이제 두 가지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이 있었죠. 조민 입시 비리 사태, 정유라 입시 비리 사태. 그래요. 좌파 지지자들은 조민에 대해서 비난 잘 안 하죠. 조민은 이제 좌파 정당과 연관이 있죠. 정유라는 비난을 많이 하죠. 우파 정당 인사들은 어떤가요? 지지자들은 어떤가요? 정유라 별로 이렇게 비난 안 하죠. 조민을 비난하죠. 그래요. 그렇게 뭐 한국 사람들이 도덕성을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렇게 도덕성을 중시하진 않아요. 뭐 요인은 되겠죠. 그래요. 어떤 승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좀 도덕성에 어긋난 일을 했다 해서 뭐 지지를 처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도 마찬가지겠죠. 정책에 간직된 뜻, 한국에서는 이념이라고 부름. 원래 참된 이념은 뭔가요? 진리가 간직된 관념을 가리키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그런 것과 무관하게 정치에서 추구하는 관념을 그냥 이념이라고 그냥 부르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좌파 정당이 우파 정책을 써요. 혹은 우파 정당이 좌파 정책을 써요. 그런 일이 흔하죠. 한국에서는 우파 정당이 좌파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죠. 한 최근 몇십 년간은. 그렇다 해서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런 현상은 좀 보이죠. 왜 그런가요? 원래는 철회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우파 정당이 좌파 정책을 썼다 해서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이가 우파 지지를 철회하진 않지요. 그건 이제 좌파 정당도 마찬가지겠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것이 우파 정책인지 좌파 정책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알면 그래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정치인이나 정당에.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흥분하지만 다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정치 집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 경제 상황. 영향을 미치겠죠.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아마 1번, 2번보다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IMF 사태가 터졌죠. IMF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나요?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죠. IMF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향을 미쳐요. 근데 크게 영향을 안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물론 경제 상황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안 미쳤으면 안 미친 이유가 있겠죠. 언젠가요.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압도적인 차이로 야당이 승리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경제 상황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경제 상황이 분명히 좋은 핵심 요인 같은데 그럼 왜 그러냐? 사고는 있겠죠. 재산 정책.
그래요. 재산 전체가 어떨까요?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이 넷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4번. 재산 정책이겠죠. 한번 볼게요.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대선의 패배 원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식의 태도를 비롯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잘못된 대응을 주요 패배 원인으로 꼽는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서울에서 33만 표 정도 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치고 나서 대선을 이기는 게 쉽지 않다면서 부동산 민심을 결국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요. 뭐 조국 사태를 얘기한 사람도 있죠. 도덕성 관련된 거죠. 그 딸 비리 사태, 대학 입시 비리 사태. 그런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래요. 다른 정당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뭐 승패를 결정짓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마찬가지겠죠. 표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생겼지만 이재명 그리고 후보 역시 그때 표를 많이 받았어요. 비슷하게 받았죠. 아무리 비리가 있다 해서 표가 안 나오는 지지를 처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실패. 만약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도덕성을 도덕성에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불법까지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선이 됐겠죠. 그래요. 4번 재산 정책이 굉장히 핵심이 돼요, 한국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크게 패배하며 정권을 빼앗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제 상황은 좋았죠. 어느 게 더 큰 요인인가요? 4번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2013년 한국의 정치 집단 지지에 정당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재산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잘못을 그래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사람들은 누굴까요? 물론 이제 뭐 얘기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그런 건 없어요. 인연도 없고 그냥 설명하는 것,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뭐 개인적인 뭐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제 1원이 누굴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예전에 설명했죠. 책임이 있죠. 제 1책임자. 그래요. 그래요. 이게 누군지 알죠. 한국은행 총재였죠. 2014년에서 2022년까지. 그래요. 이주열 하는 총재가 그래요. 제일 큰 책임자였죠. 왜 그런가요? 급격한 금리 인하 그리고 충격적인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죠. 그 제2 책임자는 누굴까요? 여기 있죠. 김현미 전 국회의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지가 않죠. 그 시장 지배 시대 시장 파괴하려 하고, 그래 또 문재인 정부 자체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하여튼 뭐 정책도 실패한 거죠. 제 1 책임자, 제 2 책임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2. 윤석열 정부 초기 지지율이 장기적으로 다른 정부에 비해 낮은 원인은 1. 도덕성. 그래요. 뭐 도덕성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죠. 그리고 도덕성으로 지금 도덕적으로 어떤 그래요. 공격받을 만한 일은 아직까지는 뭐 없죠. 뭐 기껏해야 뭐
뭐 공직자를 임명할 때 어떤 공직자가 지닌 어떤 도덕적 결함 뭐 그런 거는 뭐 그래요. 그런 실수들은 늘 있어 왔죠.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든 공직자를 임명하는데 어떤 그 공직자의 어떤 도덕성은 항상 문제됐던 것이지요. 그래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큰 어떤 도덕적 결함을 보인 적은 없죠. 조국 사태처럼. 2. 정책에 간직된 뜻. 그래요. 우파 정당을 지지하면서 좌파 정책을 지향한다. 그런 건 안 보이죠. 우파 정책을 실행하려 한다. 뭐 그래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그래요. 일본과 이제 화해하려고 하죠. 그런 건 어떨까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일 감정을 자극하면 흥분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거는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요 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흥분할 수는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아니 뭐 시간이 안 지나더라도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죠. 또 경제 교류를 위해서는 또 국가와 또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그래요. 또 안보를 위해서는 또 일본과 협력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요. 또 다른 사람들 말 들으면 굴종 외교 같고 이 사람 말이 맞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이 맞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정적인 승패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면 어떤가요? 그냥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으면 뭘 하나요? 왜 자꾸 그렇게 비판하냐고. 장점도 많은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태원 한론 사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흥분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가요? 짜증나잖아요. 왜 저 사람 딴 사람들은 사고 나도 그냥 슬퍼도 가만히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자꾸 그 정부에 요구하냐, 뭐 특별한 사람들이냐 이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 경제 상황.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죠. 영향을 미치고 있죠. 첫 번째는 좀 세계적으로 별로 좀 안 좋죠.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미국 은행 파산하고. 4. 재산 정책.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으면서 그래요.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있었죠. 어떤 게 가장 핵심 요인 같을까요? 3번, 4번 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면 4번이겠죠. 그래요. 누구 때문인가요? 두 명만 집어라 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2명만 했으니까 뒤에도 2명만 해야 되겠죠. 2명. 여기 있죠. 이게 아까 했던 사람이고. 여기 있죠.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인상. 임기치를 초과해서 금리 인상을 하니. 그래요. 한 명 더 오버람 누굴까요? 한국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여기 있죠. 제롬 파월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